조선일보에는 여론조사 기사가 실렸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자, 우선 보시죠. 잘하고 있다가 65%, 잘 못하고 있다가 24.3%입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에도 비슷한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난 100일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모르겠다. 신이 나에게 48시간을 할애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요지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얘기대로 지난 100일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기간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있었고, 윤창중 사건이 있었고, 인사파동이 있었고, 기타 많은 사건들이 폭주기관차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이 65%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4.3%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박근혜 정치 빛과 그림자입니다. 먼저 빛의 부분에 대해서, 빛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국민들의 65%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73.7%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나? 그래서 이 빛에 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제 첫째는 지나칠 정도의 소명의식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을 펴면서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국민들 모두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국정을 수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구호 중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는 얘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소명의식이 있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정파적이거나 계파적인 이해관계를 의식에 깔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내 정치에 뭔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상이 전혀 없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조차도 저 대통령의 대북 문제를 다루는 입장 속에서는, 자세 속에서는 확실한 역사의식이나 소명의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의례 남북 문제 하면 있을 법한 남남 갈등도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서 나타나는 지나칠 정도의 소명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박근혜 정치 빛을 받쳐주는 배경 속에는 요지부동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거나 서두르라고 해서 서두르거나 늦추라고 해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자기가 짠 스케줄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타임 스케줄도 본인이 잡지만 이벤트라는 걸 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국민 앞에 무슨 사과를 한다든지, 취임 100주년을 맞아서 요란하게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라디오 연설을 한다든지, 그와 같이 형식적인 걸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것 같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저분은 자기 페이스대로 요지부동이구나, 정말로 본인 의사대로 뚜벅뚜벅 가고 있구나. 이 또한 결국은 진정성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봐야 됩니다.
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24.3%나 됩니다. 이 24.3%는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견해, 여기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단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박 대통령이 24.3%는 잘못했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2배가 넘는 56%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1인 인사,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든 결국은 폐쇄형 리더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불통과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많은 논란과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폐쇄형 리더십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통이라는 문제가 일반 국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6월 3일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홍보수석으로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서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의 기준이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원내 교섭 대표 선거에서도 누가 대통령과 소통을 잘하느냐가 아주 핵심 쟁점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폐쇄형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또 인사 참사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폐쇄형 리더십이 그대로 행사된다면 사실은 포용의 리더십은 배제의 리더십으로, 통합의 리더십은 분열의 리더십으로 발전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치 그림자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 목표 중에는 저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건지 애매모호한 건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하게 박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하는 창조경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조경제는 정부 부처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국민들 보고는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 나온 담론이 실제로 국정연실을 올라면 많은 가공과 포장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누구나 쉽게 와닿는 언어로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창조경제하니까 영 애매하고 어렵고 모호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공무원 집단에서부터 어떻게 생기느냐? 비효율과 복지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치의 그림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임장관제의 실종입니다. 책임장관제는 작년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모순점,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강요 중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와닿는 장관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분입니다. 일국의 재무책임자, 경제수장이 하는 말은 국내 시장에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저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굴러간다? 투자는 어떻게 되겠다?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다? 복지 문제는 어떻게 되겠다?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되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솔직한 얘기지
뭘 하는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 장관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슨 뭐 업무 부처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보면은 그저 참석자들은 받아적기만 하고 있습니다. 받아적기. 이 장관이나 참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발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단 하나도 없고 그저 받아만 적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책임장관제가 실시되겠습니까? 이게 실시가 안 되면 앞으로 매일 부닥치는 수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댄 세노르라는 글로벌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전문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칼럼니스트면서 이스라엘 전문가 중에서 사울 싱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쓴 책이 바로 창업국가라는 책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고 아랍의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계 지식경제를 리드하는 21세기형 선진국가가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아주 실감나게 분석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의 1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고 방어하는 것은 잘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만약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방어적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어떤 분들이 이 규제를 귀담아 들어야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